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가운데서, 경남제약, 오늘 장 초반에 매매했던 종목, 매매 복귀 차트 화면을, 일단 좀 켜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0605 화면을 통해서 트레이딩, 공부를 정말 미친 듯이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이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면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많이 올려드렸으니까요. 좀 찾아보시고 자 보시면은 한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경남제약을 집중했던 이유는 자 이게 갑자기 급등한 게 아니죠. 기존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제가 이렇게 상한가 특징주를 정리를 해서 일단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뭐 PJ전자, 이제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이게 어제 제가 이제 주말에 정리를 해서 올려드렸던 포스팅인데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은 당연히 보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이 감기약 관련해서 좀 체크를 좀 해보자. 그죠? 나노엔텍도 있고, 메갈시스도 있고, 다 이렇게 좀, 기존의 시장에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 또 움직임을 준 거죠. 새롭게 좀 부각받은 종목도 있지만, 그래서 저도 당연히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이렇게 이런 종목들을 쭉 흐름을 지켜봤는데 자 제일파마 홀딩스도 장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기존에 역시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이것도 이제 갭을 6% 출발을 했고 굉장히 좋았는데 이거 좀 아쉽게 좀 매매를 하질 못했었고요. 경남제약이 제가 여기도 이렇게 해놨어요. 경남제약. 일단 요 종목은 요 자리에서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되면서 또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슈팅이 나오고 또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이제 올해 작년 마지막 거래일을 또 힘차게 급등을 해놓고 마감을 지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 구간에서 세력선이 위치를 해요. 세력선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세력선 그거를 갭으로 일단 돌파를 해서 출발을 한 종목입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간 외에서 이미 또 7%로 상승 마감했던 종목인데 일단은 시가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덥석 달려들진 않았고요. 달려들진 않았고 눌림 이후에 시가를 좀 재돌파를 할 때 좀 베팅을 한 케이스죠. 이러한 유형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시간에서 급등을 시켜놓고 뭐 바로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지만 좀 조정을 주면서 결국에는 그 날의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가를 좀 회복해 줬을 때 그리고 이전 고점을 뛰어넘고 눌러줬을 때 베팅이 다 들어갔고요. 슈팅 나올 때마다 좀 챙기면서 좀 대응을 했었고 지금 요런 구간에 왜 이렇게 매도 시그널이 나와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요 구간을 좀 돌파를 하고 좀 지켜주길 바랬는데 밀려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 비중을 줄여줬지만 여기서도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좀 매수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타이밍을 놓치고 그냥 계속 좀 챙기면서 좀 대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타이밍에 놓쳤지만 요게 아직 정적 발동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 눌림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요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의미 있는 자리예요. 공부를 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다시 내려올 때는 매수로서 대응을 해준 겁니다. 매수로서 아직 정적 부위 발동하기 전이고요. 그래서 일단 좀 빠르게 볼게요. 빠르게 5분간 복귀로 해가지고 요 종목이 자 계속해서 저는 담아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흔들고 이겨냈다. 흔들고 방향성을 상방으로 좀 보여줬다를 여기서 일단은 좀 보고요. 계속해서 요 저점 뭐 깨기 전까지라든지 분봉 보면서 계속해서 좀 욕심을 냈고 이제 정적 VI 발동이 됐습니다. 이제 그럼 2분간 정지가 됐다가 또 해제가 되죠. 저는 뭐 충분히 요 구간에서도 한번 뭐 수익선을 좀 챙겨주고 요때도 좀 챙겨주고 요때 뭐 담아내고 굉장히 많이 이미 요 구간대가 지금 비율 차트로 한번 볼까요? 차트 환경 설정 들어가서 이미 상한가 들어갔죠? 비율 차트로 보시면 이미 여기서부터가 20%대입니다. 20%대.
그래서 저는 꾸준하게 팔아줬던 것 같아요. 아직도 물량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상한가 진입했을 때도 좀 팔아줬는데, 요게 오늘 대장이었어요. 대장. 경남제약. 그래서, 오늘, 그, 신스틸이 좀 아쉬웠거든요. 신스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은 건들진 않았네요. 요것도, 요 자리가, 딱 형태가 그려집니다. 기본 특강 수강하신 분들은, 이 자리. 근데 이제 다 까놓고 보면, 다 모든 흐름을 열어서 보면, 이 자리가 좀 기회였는데, 이게 보여요. 물론, 공부하신 분들은 보일 것이고, 이 또한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왜 이 자리가 타점이 되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자리에서 좀 잘 봤더라면, 집중을 했더라면 충분히 이것도 오늘 슈팅을 준 종목인데, 저는 이제 뭐 요때 짧게 들어갔다가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분봉이라든지 이런 흐름들 보면서, 그죠? 요런 자리가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고, 신스틸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베팅을, 그죠? 작년 자꾸 헷갈리네요. 작년 마지막 거래일을 불태웠던, 그래도 좀 수익을 안겨준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도 슈팅이 어쨌든 나왔고요. 갭을 또 띄어서 출발을 했고 17%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갭이 10% 넘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이날 뭐 종가 베팅, 이날 뭐 상한가에 진입을 했더라도 10% 수익으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자, 일단은 신스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그 어떤 종목이었죠? 핑거스토리 1000원. 지금 이러한 시그널이 뜬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가 카운터텍 관점에서 그 급등하기 이제 좋은 날이 아니라 조정받기 좋은 날로 접어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계속해서 빠졌죠. 지금은 요거는 요 정도를 좀 크게 좀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뭐 나중에 조만간 곧 생명선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니까 생명선 위로 올라온다거나 하면 그때에서 좀 관심 있게 보지 않을까 싶고요. 자, 핑거스토리 요 위치와 신스틸의 지금 이 위치가 제가 갖고 있는 기준에서는 똑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3.77% 빠졌고 이미 그 카운터텍을 수강하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의 때 다 학습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신스틸은 오늘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 줬고요. 오늘은 그 경남제약 참 좋았습니다. 경남제약이 상당히 좋았고, 그 다음에 경남제약, 제일파마홀딩스도 제가 비록 매매는 하질 못했어요. 매매는 좀 하지 못했지만 꼭 매매 복귀, 제가 여기도 써놨죠.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꾸준히 계속해 나가시면 되겠고, 올해 좀 다짐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목표를. 최소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더라도 이렇게 좀, 복귀를, 근데,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복귀를 해야지, 이 시장에 들어맞지 않은, 아무튼, 기본을 알고, 추세 돌파, 근데 그 기본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희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아니면 뭐 다른 뭐 영상이든 뭐 주식책이든 기본적인 추세 돌파 지지 저항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통계를 쌓아보시고 공부를 좀 반드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새해 좀 목표를 다짐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제일파마홀딩스는 뭐 이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한국 유니온 제약도 마지막 쯤에 좀 집중을 해서 운이 좋게도 이것도 자,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요것도 그러니까 이 자리나요? 이 자리나 아까 제가 신스틸 보여드렸죠? 신스틸 요 자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또는 뭐 트레이딩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꼭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스틸 요 자리에서 슈팅이 나왔고 상승 패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도 상승 패턴을 만들어 놓고 시세가 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뭐 그냥 저는 경남 제약과 뭐 다른 거 그냥 간간히 매매를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더 글로리인가요? 더 글로리 맞나요? 요거 송혜교
주연의 넷플릭스 최근에 오픈을 한 것 같아요. 요거를 다 봤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자, 한국 유니온지야. 그래서 요 자리, 이런 자리가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단타, 뭐 분봉이든 틱이든 결국에는 추세 돌파, 지지 저항, 그리고 상승 추세는 무엇인지, 하락 추세는 무엇인지, 하락 상승을 하다가 추세 전환을 해서 하락을 어떻게 하는가, 어떤 자리에서부터 하락을 하는지, 어떤 자리에서부터 상승을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를 해 보시면 되고요. 기본 특강에 그런 것들을 좀 배우실 수 있고, 어떻게 좀 트레이딩을 하고, 어떤 자리에서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보다 빠르게 학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기본 특강, 네, 이렇게 좀 수강을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마법 속성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 와가지고 가볍게 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전고 좀 뚫어줬을 때 이 구간에서 그냥 다 챙겨주고 나왔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뭐 가볍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바이온. 뉴스가 나오고 나서 눌림 자리에서 베팅을 했고, 역시 이전 고점 이렇게 했을 때 경험이 없으시면 이런 이전 고점 돌파할 때 매수가 들어가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막 그랬어요. 그냥 막 쫓아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러지 말자. 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바이오는 매매가 좀 됐었고요. 결국에 팔지 않았더라면. 근데 이것도 시그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오전부터 확 일단 시세가 뭐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지뢰 시그널 뜨고 죽었어요. 뭐 3분봉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명확하게 암흑기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큰 거죠.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10% 가까이 빠졌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나 기울기를 급하게 들어 올린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무려 16%입니다. 이건 그냥 1분봉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딱 이렇게 여기를 벗어나고부터는 안 보면 됩니다. 네, 지뢰 시그널 뜨고 쭉 빠졌어요. 이 아래에서도 뭔가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뭐 마법속 라인이라든지 그런 기준들을 뭐 기본 특강 때 다 말씀드려요. 근데 그런 기준에서 어떠한 모습이 나와야지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냥 뭐 공략할 곳이 그냥 딱 요때 뉴스 나왔을 때 또 한바탕 하고는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 가운데서 SAMG 엔터라는 종목도, 요거는 그냥 분봉으로 볼게요. 요것도 한번 흔들렸을 때 잡았다가 그냥 본절선에서 끊고 이건 나온 거예요. 크게 수익을 좀 보지를 못하고 나왔고, 보시면은 요것도 결국에는 오전에 좀 슈팅을 근데 요것도 새로운 종목이 아니죠. 전혀. 시간에서 컨텐츠 쪽에서 제가 딱 요것만 진하게 그죠? 시간에 에서 좀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5%. 자, 기존의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요 구간을 그냥 횡보를 하고 있던 거죠. 근데 그 구간을 요게 이제 갭을 띄워놓고 돌파를 하는 모습들. 계속해서 그 앞전에 좀 저항을 받았던 꼬리가 달렸던 구간도 먹었어요. 제가 막 시가부터 베팅을 한 게 아니라 뭐 중간에 매매했다가 나중에 요런 자리에서 다 돌파를 하고 그죠? 돌파를 하고 나서 베팅을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나서 눌림 자리네요. 눌림 자리. 그리고 요 돌파가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 뉴스 뉴스 뭐 이런 것들 그죠? OTT에서 인기 급상승 1위 소식. 그리고 쭉 읽어보면은 이미 이거는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편성이 또 됐고 하루 2편씩 송출이 된다. 이것뿐만 아니라 또 다가오는 뭐가 있었는데 다가오는 그 춘절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딨죠? 오늘 그냥 1위라고 칠까요? 그러면 또 뉴스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 외에도 방영을 시작한다. 네, 그리고 춘절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아무튼 차트도 좋았고 뉴스가 나오고 나서 힘을 못 받는 종목은 안 봐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어요. 뉴스가 아무리 자극적이더라도 반짝하고 뭐 힘을 받쳐주는 물량이 없이 그냥 내려앉는 종목은 그러면 안 돼요. 나중에 그러한 뉴스가 나온 시점을 좀 회복해 줬을 때 보시면 되겠고, 아무리 뭐 좀 약해 보이는 뉴스더라도 뉴스가 나오고 나서 슈팅이 나오면 뭐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경남제약도 자세하게 좀 복기를 해보시면 아마 이런 구간에서 뉴스가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오늘 제가 이건 거의 풀타임으로 상한가까지 봤기 때문에 이런 뉴스 이런 것들도 한번 보면서 함께 좀 복기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래서 요 구간에서도 이렇게 상승을 좀 이어나갈 거라고 봤지만 이제 그렇지 않았죠. 뉴스가 나오고 나서 완벽하게 돌파를 해냈고 눌림 자리에서 슈팅 나와줬을 때 이렇게 좀 매매를 좀 했고요. 내일 좀 이어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미스터 블루도 오늘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인데 딱 뚜렷하게 요거는 제가 매매를 마지막 쯤에 했다가 그죠? 마지막 종가 무렵에 좀 종가 베팅가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 시간에 한 2% 올랐을 때 팔았습니다. 1% 한 1.5% 이상에서 좀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도 요거는 제가 매매를 장중에 한 건 아니지만 보여드린 이유는 요 기본 특강 때 말씀드리는 생명선 시그널, 이 지뢰 시그널, 요게 결코 특별한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요거를 모르고 20선을 기준으로 해서 시그널을 만든 걸 뿐이에요. 20선을 타고 가다가 20선 무너지니까 쭉 빠지고, 그러다가 행보를 하고, 돌파하고, 시세가 나오고, 이전 고점 뭐 소화하다가 취하고, 그러면 또 돌파하고 또 시세가 나오고, 그죠? 근데 이제 다 까고 나면 이런 흐름들이 잘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실시간 대응은 어떻게 요런 걸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요런 걸로 실제로 오늘 10시부터 시작을 했죠.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면서 지금은 기다려야 돼. 지금은 뭐 들고 있으면 매도하는 자리, 지금은 매수해야 되는 자리, 이런 것들을 정말 미친 듯이 공부를 틱이든 분봉이든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제가 매매했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좀 미리가 아니라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 밖에 일단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PJ전자 요거는 매매를 하질 못했습니다. PJ전자 굉장히 빠르게 슈팅이 나온 종목이고요. PJ전자가 여기 제가 써놨죠. 뭐 로봇 의료기기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 ECS 요것도 뭐 기존에 잘 급등을 했던 종목인데 뭐 요것도 움직임이 있었고, PJ전자 앞으로 뭐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남제약 다시 가서요.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 경남제약 일단 경남제약이 오늘 뭐 공시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런 건 없고, 요쪽에서 일단은 한국 유니온제약도 오늘 급소로 마감을 했어요. 급소로 마감을 했고, 또 세력선을 돌파를 한 종목이고, 요거는 요 기준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요 구간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라면 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 제일파마홀딩스가 시간에서 좀 빠졌는데 단일가 지정 예고 시그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유튜브 영상 때 많이 말씀을 드렸죠. 단일가 지정, 생명선 요거, 그죠? 이렇게. 오늘 검은색 화살표가 뜨면서, 단일가 지정 예고가 나왔고, 단일가 지정 예고가, 뭐, 뜬다라고 해서 다 100% 빠지는 건 아닌데, 빠지는 경향이 또 있는, 뭐, 공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에서 빠졌고요. 뭐, 이런 세팅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있어요. 아마 어디에 있을 텐데 요 바로 있네요. 요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보는 거는 이제 경남제약 상한가를 비롯해서 국제약품도 2% 빠졌네요. 2% 빠졌고, 하나제약은 좀 진입을 했다가 제가 짧게 손절하고 나왔어요. 짧게 손절하고 나왔는데 수익을 보질 못하고, 어쨌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라든지 요 직전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여기서 빠지면 다시 한번 요 라인을 상향으로 좀 재돌파할 때 보지 않겠나 싶고, KM제약도 반응이 있었고, 화일약품 시간에 빠진 종목들이 많아요. 요거는 애초에 좀 차트가 좀 아쉽고, 장중에 뭐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했던 것 같은데, 자, 경보제약이 현재 단일가 중입니다. 단일가고 내일이 3일차예요. 내일이 3일차고, 뭐 내일 급등할지 뭐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내일 이후에 급등하기 좋은 날에 또 만들어지거든요. 카운터대 관점에서. 그래서 이것도 경보제약도 내일 뭐 저는 또 모레 잘 좀 체크를 이렇게 좀 집중을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KPS 생명과학도 단일가 들어간 종목이고요.
자, 그래서 감기약 대란 관련해서 좀 계속 체크를 해보시고, 자, SAMG 엔터를 비롯해서 오늘 컨텐츠 관련해서 움직였던 종목이 미스터 블루도 오늘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DNC 미디어라든지 요것도 뭐 급소로 마감을 했는데, 일단 시간에선 빠졌고, 개파락하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네, 요 라인을 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게 지지부진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전의 저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생명선이 올라오겠죠. 그래서 생명선을 그런 라인들을 지켜내지 못하면 그러면 안 보면 되는 겁니다. 보유를 하고 있으면 자르면 되고. 자, 나에게 수익과 손실을 주는, 네, 게 시장이 되면 안 되고요. 종목이어야 됩니다. 가격 차트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자리까지 볼 것인지, 그런 것들을 차트에 대한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도 일단은 좀 암흑기에 접어들었는데 오늘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이러한 SMG 엔터라든지 미스터 블루, DNC 미디어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라인, 제가 중요하게 보는 이제 생명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요 라인까지는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겠나 싶고, 그 다음으로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게 이제 마지막 거래일 때 핫했던 게임 관련해가지고, 한국 게임 판호 발급 소식에 지난 금요일날 넷마블도 급등을 했었고, 조이시티 제가 좀 매매를 해서 매매 복귀, 수익은 아니지만 어떻게 좀 지켜냈는가에 대해서 최근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벨로프가 급등을 했습니다. 요것도 아직 제가 요거까지는 매매 복귀를 못했어요. 뉴스가 나오고 다이렉트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벨로프를 비롯해서 오늘 또 웹젠도 판호 발급 받았던 것 같은데 맞나요? 웹젠, 그죠? 벨로프 여기 있네요. 뮤 레전드, 뮤가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뮤 레전드 판호 발급 소식에 웹젠도 올라가고 있다. 네. 그래서 벨로프와 이제 웹젠이 오늘 좀 움직임이 이렇게 좀 크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밖에는 일단은 네, 요 정도만 하고요. 넘어가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요거 보면서 노을도 어제 설명드렸죠. 어제 횡보를 하고 있고 방향성이 상방으로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것도 집중을 해서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고, 자, 일단 요것도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맥점 라인대가 아무튼 그러니까 요 캔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급등을 하고 횡보를 했다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상방으로 좀 보여준 종목이고, 5일선이라든지, 또 맥점이 기준 아시는 분들은, 특별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 기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가도 좋고, 조정 나오더라도 과한 조정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5일선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일선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노을을 비롯해서 나우 아이비, 오리코 등등 등등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PG전자 있고 진시스템, 요것도 결국에 다 상한가. 신스틸도 그렇고 진시스템도 시가가 9.92% 출발을 한 종목인데, 오늘 저는 매매를 하질 못했지만 굉장히 장 초반에는 빠른 시세를 좀 줬던 종목입니다. 이러한 흐름, 시가 결정가라든지 이러한 흐름도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 다 통계를 쌓아 보세요. 그럼 다 소중한 나의 재산이 됩니다. 자산이 됩니다. 자산이. 자, 진시스템은 이렇게 마감을 했고, 이것도 지금 검은색 화살표 떴을 거예요. 단일가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고 역시 시간에 빠졌네요. 요거 같은 경우는 짧으면 살짝 조정을 주고 바로 한번 슈팅이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데, 앞으로 쭉쭉쭉 조정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네, 진시스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순서가 좀 바뀌고 있는데, 벨로프 있고, 한국유니온지약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는 암흑기. 오늘 시장이 좋았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단타 트레이딩은 시장에 영향을 받아가면 안 됩니다. 단타와 트레이딩은, 투자의 영역에 있어서는 사실 스윙도 마찬가지예요. 스윙도 차트가 살아있는 종목에서만 스윙을 하면 되는 거니까, 뭐든지 트레이딩은 시장의 영향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좀 확립하시고 만드시고 공부하시고 훈련하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투자하신 분들,
는 계속해서 힘들 수밖에 없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스피도 지금 암울한 모습이고, 코스닥도 오늘 암울한 모습이고요. 전저점을 계속 깨면서 폭락을 계속해서 할지 하락을 할지 뭐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알 수 없고, 아무튼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는 그런 상황이고요. 브랜드, 요거는 뭐 정치 테마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준봉이 만들어졌고요. 앞으로 좀 뭐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노을, 역시 정치 테마주고, 신스틸은 카운터대 관점에서 조정받기 좋은 날이다. 물론 굉장히 최근에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 핑거도 바로 빠지진 않았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는 막 꼬리를 달고, 장중에 급락을 했어요. 장중에는, 거의 뭐,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거의 10% 가까이 빠졌다가 쭉 꼬리를 달았거든요. 문제는 어쨌든 꼬리 단 것까지는 오케이 좋은데 타고 가야죠. 5일선을 좀 지키려는 모습을 보였더라면 5일선 지키고 갔으면 저도 이제 뭐 매매를 한다거나 했을 텐데 중요한 5일선 그리고 중요한 생명선 그래서 신스틸 같은 경우는 뭐 내일 개파락하고 쭉 빠지다가 또 꼬리를 다는 모습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제 5일선이 생겼고 5일선 올라오겠죠. 5일선을 좀 잘 지키면서 움직이는가 또는 특별강의 때 말씀드린 맥점을 잘 지키는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신스틸, 캐리소프트, 뭐 금양은 시간에 5% 올랐는데 뭐 왜 올랐는지 모르겠네요. 뭐 금양이 올랐으면 뭐 미래생명자원도 조금 미래생명자원이 아니죠. 미래나노텍도 2%는 올랐네요. 근데 애초에 차트가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금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저항받고 뺄 수도 있어요. 그냥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들 다 지금 요거랑 미래나노텍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지. 생명선을 돌파했으면 지키고 가야죠. 또는 벗어났으면 빠르게 회복을 해주던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오더라도 안 된다. 거래대금은 차순입니다. 차순위. 무조건 가격 차트에 대한 기준이 1순위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강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이런 거. 그죠? 거래량, 거래대금 안 보지 않아요. 무조건 봅니다. 무조건 보는데 매도할 때 아무튼 뭐 계속해서 하다가는 끝도 없고요. 이런 영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요거 이렇게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엠텍도 아무튼 현대차 오늘 현대차를 비롯해서 뭐 LNF도 장초반에 좋았던 것 같고요. 그죠? LNF도 장중에는 그죠? 9%나 올렸습니다. LNF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케미칼 뭐 최근에 급락을 했었던 뭐 2차전지 쪽 포스코 케미칼은 요거는 그래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이제 또 생명선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라인을 만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조정을 받아주면서 타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지 않겠나 싶고요. 어쨌든 암울한 모습을 보여왔던 종목인데 자, 앞으로 뭐 지켜보죠. SG생애물산 같은 경우는 오늘 그 뭐 해제 소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제 그린벨트라든지 요거 부동산 규제 지역 모두 해제된다. 그린벨트 관련된 이 오늘 원인료 요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도 움직였던 것 같고 요쪽은 전혀 보질 못했어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이 성창 기업 지주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원종합개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그래서 그 밖에 이제 뭐 그린벨트라든지 이렇게 좀 부동산 규제 해제 뭐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순서가 바뀌었네요. 샤페로는 마지막에 좀 끌어올렸던 종목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시간에선 빠졌고 요거 뭐 보통 이러면 빠지죠. 보통 요것도 이제 시간에서 하락을 뭐 부추기는 그죠? 요인이죠. 대표적인 뭐 악재 중에 하나, 악재로서 좀 작용을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은 샤페론, 일성건설 움직임이 오늘 좀 있었고, 캐리소프트, 하이드로 리튬, 뭐 생명선 살아 있어가지고 요거는 뭐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고요. 그 밖에 오늘도 30분 됐어요. 제가 하다 보니까 오늘 좀 제가 근데 좀 이런저런 좀 추가적인 설명도 좀 드리고 새해 또 첫날이 첫 거래일이다 보니까 좀 정말
특히 제 강의 다 수강하시면, 당연히 제 강의 수강하신 분들이 더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데, 요거, 복귀에 대한, 좀 강조를, 그리고 분명히 지금 시장은 힘든 상황이지만, 트레이딩 기술이 없으면 힘든 시장입니다. 트레이딩 기술, 네, 기술이 있어야 된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근데. 기본을 응용할 뿐이에요. 기본에서 다 활용을 할 뿐인데, 그 기본을 아직도 모르거나, 기본을 알면서 응용을 못하거나, 활용을 못하거나, 네,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기본 특강은 지금은 뭐 수강하실 수 없지만, 나중에 이제 공지가 올라오면 좀 학습을 하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이런저런 좀 말씀드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트는 거 보니까 CJ 시푸드가 또 급등을 했더라고요. 요거는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죠. CJ 시푸드 시간에서 7% 올랐고, 최근에 이제 수산 쪽에서 신라 SG도 뭔가 차트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근데 요게 다 가벼운 종목이어가지고 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옵티코라는 종목도 시간에서 6% 상승을 했고요. 레인보우도 4.91%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박스권 횡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중간중간 보긴 했는데, 아무튼 움직이는지 보죠. 레인보우라든지 로봇주들. 모트렉스도, 네. 제가 일찌감치 말씀드렸죠. 결국에는 생명선 벗어나면 안 보면 돼요. 자르면 됩니다. 강의 요게 아니라 생명선 시그널. 시그널이 지뢰 시그널 뜨고, 지뢰 시그널 뜨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먹어야 된다. 자, 근데 먹는 시그널 나왔고요. 자, 돌파를 했으면 지켜야 된다. 근데 지키지 못한 캔들이 바로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12월 16일. 여기서부터는 끝이에요. 끝. 네. 끝. 그래서 그런 시그널을 주고 빠졌어요. 그래서 분명히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손실을 전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매매하다가 손절도 하고 하는데, 손실을 좀 최소한다거나 아니면 잘 지킨다거나 본절로 빠져나온다거나, 그리고 수익을 내더라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위해선 반드시 차트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상한가 공부가 정말 좋은 게, 상한가가 그냥 가는 종목은 없어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그래서 차트 플러스 재료를 공부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부이기 때문에 올해 정말 이제 꾸준히 하셨던 분들은 계속 하시고 꼭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공부, 매매 복귀, 라도, 틱 차트, 분 차트, 일봉 차트 그냥 다 외우세요. 그리고 일단은 제약 중에서 나노엔텍도 2.84% 올랐고, 변이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나노엔텍, 지니스템도 일단 체크를 하고요. 바이노트라는 종목도 제가 언급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럴 줄 알았으면 오랜만에 좀 라이브로 해볼 걸 그랬네요. 요게 그냥 민폐 끼친 은봉이고, 일단은 5일선을 좀 돌파를 할 것인가. 바이오노트. 네, 요 정도고, 바이온도 미리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아까 매매 보기 보여드렸었나요? 바이온. 네, 그래서, 바이온도 조정 나오고 이어졌으면 좋겠다. 여기를 지키는 가운데 조정을 받았고,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슈팅에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또 시간에 4% 올랐네요. 근데, 바로 갈지, 바로 가기보다는 좀 조정 주고 또 이어지는가. 이제는 요 라인 있죠? 꼬리를 좀 무시하고 요 정도 라인을 완벽하게 좀 장중에 장 마감 기준으로 좀 돌파를 해서 마감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아우딘, 요거는 카운터텍 관점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로 좀 분류를 해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웹스, 네, 생명선 지키고 상방으로 이어지는지, 더코디라는 종목도 요렇게 지금 요 자리를 먹고 움직이는지, 엘컴텍도 제가 말씀드렸죠. 요것도 그냥 이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먹었어요. 근데 요게 장중에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엘컴텍의
특징인 것 같아요. 최근에 움직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도 아쉽게 매매를 못했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짧게 조정받아주고 이어지거나 뭐 바로 가거나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VC라든지 등등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또 기준에 맞는 종목들 잘 선별해 보시고 영상 참고 잘 하셔서 네, 내일장 준비 잘 하시고 네, 내일도 수익으로 또 좋은 성과로 네,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어제 제가 좀 수정을 해서 공지, 이제 확정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레드불 특강이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예정이고, 그래서 요거 확인하시고, 이번 레드불 강의에서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미 유튜브 영상으로 여러 좀 사례들을 소개를 시켜드렸기 때문에 이미 수강하신 분들은 굳이 뭐 재수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최근에 올려드린 이런 것들 보시고 분봉 또는 뭐 그런 상황에서 레드불 기본 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좀 타점을 잡아가는가를 좀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레드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 좀 참고를 하시고 특강 신청 게시판에 신청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 네, 아까 다 인사드렸죠? 영상.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